3장에서는 물질과 에너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게 3장이죠. 화학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물질과 그 변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것과 약간 좀 관련이 있는, 근데 그 변화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화학 반응을 뜻하는 건데, 이 장에서는 그 열의 이동 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크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두 종류로 이제 나눠요. 물론 다른 학문에서는 어떻게 나누는지 뭐 다르게 나눌 수도 있는데 화학에서는 보통 순물질, pure substance라고 부르는 이런 거하고, 그럼 순물질이 아니면은 다른 건 뭐 더러운 물질이냐? 그건 아니고요. 혼합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믹스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순물질이라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분류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순물질은 그러니까 그 물질은 크게 순물질하고 그다음에 순물질 몇 개가 섞여 있는 혼합물로 나눈다라는 거죠. 순물질에는 또 그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원소, 다른 하나는 화합물. 이렇게 나누고요. 원소는 엘레멘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좀 이따가 이것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화합물은 컴파운드라고 부르는 거죠. 컴파운드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좀 복잡한 뭐 그런 뜻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원소가 아니고 여러 개의 원소가 화학 결합을 통해서 여러 원소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이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을 통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원자 상태에서 붙어 있는 그런 물질이 그 화합물이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원소는 그건 아니죠. 그냥 원소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한 종류의 원자로만 구성된 애들, 뭐 수소, 철, 니켈,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 있죠. 혹시 여러분들 그 주기율표 왔으면 한 분이라도 봤었을 테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 기호들, 걔네들을 원소 기호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원소입니다. 그런 애들 그 두 개 이상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화합물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가 순물질입니다.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그냥 단순히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섞여 있는 물질,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학 결합을 통해서 붙어 있는 거하고, 화합물이라는 거하고, 혼합물은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설탕물, 뭐 소금물 이런 애들 있죠. 걔네는 물이라는 화합물하고 설탕이라는 또 다른 화합물하고 단순히 섞여 있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끓이면은 얘가 날아가죠. 물이 날아가고 한번 잘 끓여야 되겠네요. 증발시키면 설탕은 남고 물은 이렇게 빠져나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리적이라는 게 그럼 뭐냐? 좀 이따 그 설명을 다시 할게요. 물리적 변화랑 화학적 변화,
그걸 할 때. 그러니까 설탕은 화합물, 물도 화합물. 그러니까 얘네 둘은 순물질이죠. 화합물이니까. 그럼 화합물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냐면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설탕 같은 경우는 뭐 탄소, 수소, 산소 이런 애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붙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화합물이고요. 물은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처럼 H2O죠. 그래서 수소랑 산소가 화학 결합을 통해서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순물질, 화합물로 물질이 분류가 되고, 순물질에는 원소랑 화합물이 있고,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이 있습니다. 호모지니어스, 그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따지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균일 혼합물은 말 그대로 골고루 잘 섞여 있는 그런 혼합물이고요. 순물질 2개 이상이, 그러니까 커피, 뭐 아메리카노든지 그러니까 물하고 커피도 이제 커피 안에 굉장히 많은 성분이 있는데 우리가 커피잔이 이렇게 있으면은 마실 때마다 맛이 달라지진 않죠. 그러니까 어디를 먹어도 같은 커피 맛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균일 혼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한참 놔두면 이렇게 있다가 그 건더기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오렌지 주스, 생과일 주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 마실 때는 어, 그냥 건더기가 없는데 나중에 여기를 마시면 이제 건더기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 아니야.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다르니까. 그런 경우는 불균일 혼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일 혼합물은 다시 다른 말로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용액, 솔루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면 꼭 액체 같잖아요. 우리가 다루는 우리가 좀 익숙한 그 상태가 액체이기 때문에 용액이라 그러면은 소금물, 설탕물 이런 거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고체인 경우, 그러니까 합금인 경우, 합금. 뭐 청동이니 황동이니 이렇게 부르는 애들, 그런 애들은 구리랑 뭐 주석이 골고루 합쳐진 고체 상태 또는 그게 이제 상태가 고체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기체일 수도 있죠. 우리 있는 공기, 산소하고 질소하고 뭐 이산화탄소하고 뭐 알곤하고 이런 애들이 골고루 잘 섞여 있는 그런 균일 혼합물인데 기체상 이게 공기라는 소리죠. 에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죠. 물론 이제 따지면은 뭐 어디 사람들이 많으면 이산화탄소가 좀 많아지니까 균일하지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기는 잘 섞여 있다. 여러 가지 성분들이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들이 그런 의미에서 균일 혼합물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에 대해서 이 뒤쪽에 그 원자 나올 때 또 설명을 할 텐데요. 이건 엘레멘트고 원자라고 부르는 거는 이 아톰이죠.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다시 나올 테니까 그때 또 하죠. 원소라고 부르는 거는 약간 좀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멘트라고 부르는 거는 우주를 거창하게 우주의 구성하는 것, 또는 우주의 기본이 뭐냐,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원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옛날에 뭐 그리스 철학자들이 음, 흙, 물, 불이 있죠. 물, 공기. 이렇게가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얘가 4원소죠. 여러분도 혹시 뭐 천사와 악마니 저기 누구죠? 다빈치 코드 쓴 사람? 그 사람이 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 거기서 얘네들이 나오죠. 또는 뭐 제5원소 해가지고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브루스 윌리스하고 누구죠? 잊어버렸다. 예, 하여튼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5번째 Fifth Element, 어떤 장치, 그런 걸 열기 위한 이제 5번째 여기서 엘레멘트라고 하는 거는 원소라기보다는 어떤 요인에 아마 가깝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원소라는 거는 약간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우주의 기본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고요. 그런 원소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자다 이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뭐 우주의 기본은 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넘버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데모크리투스나 이런 사람들이 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이게 있다라는 거가 밝혀진 거는 현대죠, 현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생각으로만 뭐 무지 작은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원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원자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차이를 좀 알겠죠? 원소라는 것에 또 다른 사용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뒤에 원소 상태라는 이 말이 붙을 때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수소라는 애가 이게 원소죠, 그죠? 수소라는 애는 그러니까 수소라고 부르는 애는 어떤 애냐 하면은 가볍고 불에 잘 타고 만약에 산소랑 결합을 하면 물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 네? 그게 이제 수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그런 애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상태. 가장 안정하게, 이거 말이 좀 이상하네요. 가장 안정하게 존재하는 형태. 이게 낫겠네요. 그죠? 그런 거를 수소의 원소 상태라고 부릅니다. 수소는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가볍고 뭐 산소랑 결합하면 물이 되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수소라는 원소인데 수소의 원소 상태라고 부르면은 H2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게 가장 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가 아니고 수소 분자가 가장 안정하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소의 원소 상태라고 불러요. 이렇게. 철은 그냥 이거 자체로 덩어리, 쇳덩어리 자체가 고체죠. 그 철의 원소 상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물론 얘는 이제 기체죠. H2 같은 경우는 또는 뭐 수은 같은 경우는 그냥 원자들이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액체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를 그 수은의 원소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는 보통 섭씨 25도 일기압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사는 거죠. 따뜻한 동네에서 지표면에서 수소라는 애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 H2다 기체 그러니까 그게 원소 상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소라고 얘기할 때는 우주의 근원, 우주의 근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원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원소 상태라고 얘기할 때는 그 특정한 어떤 성질을 가진 무언가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정하게 존재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이제 우리가 분류를 했었으니까 물질의 상태라는 게 있어요. 물질의 상태는 그전에는 이제 이게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상태. 얘는 뭐 페이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그 무슨 기체상, 뭐 액체상, 기체상, 고체상 이렇게 부르는 상 있잖아요. 그게 이제 페이즈라는 것이고요. 상태라고 하면은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요걸 많이 씁니다만은 이것도 여전히 많이 씁니다. 물질의 상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가 더 있는 게 수용액 상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는 솔리드잖아. 그러니까 S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철하고 이게 참 이 원소 그 철이라는 원소의 기호입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S를 쓰면은 괄호하고 소문자입니다. 이게 철의 고체 상태라는 뜻이고요. 액체는 리퀴드죠, 그죠? 그러니까 L이라고 씁니다. 만약에 철 이렇게 쓰면은 철에 열을 엄청 가해가지고 철이 액화된 상태 또는 액체가 된 상태, 그 용광로에서 철 흐르는 그런 거 있죠. 그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기체는 가스니까 G라고 쓰고요. 아까 얘기했던 수소 같은 경우 이렇게 쓰면은 수소 기체, 그러니까 수소가 기체가 된 상태, 원소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용액은 aqueous solution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AQ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H2를 뒤에다가 이렇게 AQ라고 쓰면은 물에 녹아있는 수소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죠. 잘 녹진 않지만 뭐 조금 녹습니다. 어쨌든 각 상태별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하는 평범한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고체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딱딱하죠. 그 다음에 모양이 정해져 있고 보통 온도가 낮은 데서 아주 높지 않은 데서 대부분의 물질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이고 액체는
고체는 이제 상대적으로 입자들끼리 붙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상대적으로 이동이 잘 안 되는 애들이고, 액체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상대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운동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얘네 둘은 그 물질 사이에 그 물질이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입자랑 입자 사이가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서 이런 애들을 응축상이라고 부릅니다. condensed state. 컨덴스드니까 막 이렇게 꾹꾹 눌러 놓은 상태라는 소리죠. 꽉 눌러가지고 컨덴스 된 상태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눌러도 압력을 가해도 어, 부피가 더 이상 굉장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압력을 가해야만 조금 줄어드는 거지. 웬만큼 이렇게 눌러서는 줄어들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눌러봐야 물이 부피가 줄어들지 않죠. 우리 힘으로는.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랑 입자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또는 내가 입자라면은 나랑 똑같은 애가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체는 어떤 그 물질의 상태가 기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빈 공간이에요. 대부분이 그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부분이 빈 공간, 진공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얘 누르면 들어갑니다. 또는 압축이 잘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고체, 액체 얘네들은 좀 비슷한 그런 상태이고, 기체는 얘네랑 굉장히 다릅니다. 기체의 특징은 주어진 공간을 무조건 다 채워요. 그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여기다 입자 하나만 넣어도 이 공간을 꽉 채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를 넣는데 어떻게 꽉 채우냐? 얘는 운동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 용기의 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들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액체의 특징, 그게 이제 기체의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액체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액체를 부으면은 어떤 용기에다가 용기 모양대로 이렇게 차 올라오죠. 액체의 특징은 내가 생각할 때 표면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표면. 액체는 반드시 표면이 있다. 서피스가 있는 거죠. 증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표면에서만 일어나요. 증발은. 그러니까 빨래 같은 거 말릴 때 꾸깃꾸깃해가지고 막 이렇게 똘똘 말아서 말리면 잘 안 마르죠. 완전히 펴서 말리면 훨씬 빨리 마릅니다. 그 말은 옷에 물이 묻어 있으니까 저기 빨래한 다음에 옷에 물이 묻어 있으니까 그 물이 공기랑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이제 그 넓게 만들어 놓으면, 다시 말하면 표면을 넓게 펼쳐 놓으면은 증발은 반드시 표면에서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증발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빨리 마릅니다. 이 얘기도 이제 뒤쪽에 가면은 액체 할 때 또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